네, 품질검사 교과목 맛보기 강좌 동영상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는 여러분, 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뭐, 제 과목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랜만이란 말은 좀 어색할 수도 있네요. 그래도 뭐, 우리 과 학생이면 한 번쯤은 제 과목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2020년 2학기고요. 뭐 학기마다 이걸 다시 찍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학기 때도 비대면으로 했는데 2학기 때도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과 어떤 형태로건 다시 학기가 시작돼서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그 다음 주에 수업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도 오늘 아마 다시 수정을 할 것 같고 뭐 진도 내용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즐겁게 수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쓸데없는 말이 길었죠. 이거 옷도 지금 오늘 좀 예쁘게 입고 왔는데 사실은 뭐 하기 시작하면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옷이 뭐냐 하면 이게 꽃뜨개랑이에요. 꽃뜨개랑. 네. 빙그레에서 나온 꽃뜨개랑 명품 옷을 입고 제가 네, 꽃게랑 옷을 입고 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무늬가 없는 옷들을 많이 입는데 집에서도 이 무늬가 있는 이 옷 꽃뜨개랑을 입었더니 아기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기들은 패턴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패턴이 있는 걸.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즘 외출을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길어졌는데 네. 원래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발을 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했으나 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면 더 머리를 잘 깎아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인간의 정리정돈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빨리 정리정돈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뭐 이상한데 연예인 같은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맛보기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예전에 그 품질 검사 교과목을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요 맛보기 강좌의 내용을 일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것도 있는데 예전과 이번 학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요걸 이제 포인트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과 교과목에서 품질 관련 교과목은 아마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듣고 이 교과목을 듣게 될 겁니다. 사실은 선수 교과로서 품질 경영이랑 SQC를 그러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를 둘 다 들어야 된다. 심지어 이제 생산 시스템 그리고 신뢰성까지 듣고 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놓긴 했지만 아주 필수적으로는 이제 품질 교과를 듣고 와야 되는 거죠. 품질 교과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한 학기가 아니라 그 4년 동안 진행을 하면 두 개. 그 품질 교과의 근간이 되는 통계 과목이 두 개 정도 돼요. 많으면 세 개. 뭐 네 개까지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적게는 한 서너 과목에서 많게는 대여섯 과목까지 여러분들이 이 품질 관리, 품질 경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혹은 실무적인 어떤 테크닉들을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졸업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4학년 과목이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이번 학기에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도의 개념을 학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관리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설 검정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만들면서 변화를 살펴보는 이 밴드 범위를 정해 놓는 거다 라는 걸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뭐 꼭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았을 얘기인데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혹은 요 내용, 한쪽 내용, 가설 검정이라는 내용과 이 관리도, 우리가 아주 흔히 보고 있는 XR 관리도 같은 것들의 XBAR 관리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옆에 사나 같은 표정이 돼요. 나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지?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모른다라는 표정을 짓지는 않더라도, 아니 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각각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둘 중 하나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들었어도 두 개가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품질 관련 직군이나 생산 관련 직군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그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기대가 이런 식이라는 거야. 네. 보통 산업공학 전공? 산업공학을 전공했어요? 라고 하면은 품질 전문가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전문가네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미니탭을 쓰건 뭐 엑셀을 쓰건 아니면 거기 현장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쓰건 해서 뭐 관리도를 적용한다든가 샘플링 방법을 적용한다든가 이제 뭐 검사 방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또 품질 경영에 따른 어떤 뭐 활동들을 조직하고 뭐 그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뭐 준수하는 방법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개념들을 실무적으로 쓰는 것과 이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안다 라는 일정한 수준의 어떤 그 체계적인 지식, 그걸 그 앞뒤가 짜맞춰진 상태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게 잠깐 기억 안 나는데 요런 게 있어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하면 돼? 아니요, 그게 규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규칙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찾아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규칙을 적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대충 이런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상.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본 바대로 이게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느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를 보느라고 공부를 하고는 그냥 쓱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제 두 딸들이에요. 사실 오른쪽 아기도 굉장히 예쁜데 지금 사진을 이런 걸 써서 그래요. 아내한테 많이 혼나겠네요. 안 예쁜 거 썼다고. 그래서 왼쪽과 같은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가 100% 만족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뭐 가능하지도 않지만, 뭐 학부를 졸업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품질에 대해서만 4년 내내 배운 학생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십몇 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경험적으로 축적하신 노하우를 뛰어넘는 어떤 품질 관리의 기법을 적용해달라, 이것도 좀 뭐 오바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또 현장을 배워야죠 당연히.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고, 뭐 인터넷 회사면 그 인터넷 회사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가르쳐주지만, 여러분들이 산업공학과 출신이야 그러면 이런 거 알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시선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합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새로 복습을 해도 되죠. 이 교과를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복습을 하는 교과로 썼었어요. 그냥 SQC나 품질 경영은 좀 더 이론적이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배우고, 품질 검사에서 이제 좀 실습을 하는 그런 단원으로 많이 썼는데, 점점 그런 실무적인 것 자체를, 수준을 SQC 단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실무적으로 좀 가르치고 시시콜콜한 것들은 좀 줄이고,
그러면은 품질 검사랑 겹치니까 품질 검사를 뭘 하면 좋겠느냐? 정말 사람들이 그 산업공학과 출신이 품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방편 중에 하나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대학교에서 뭐 어떤 교수님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뭐 애들한테 자격증 따라고까지 이렇게 뭐 공부, 뭐 시선의 차이겠지만, 뭐 시대적으로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학생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된다. 우리 과 졸업하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건 또 좀 무리지만, 어, 자격증이 요구하는 지식이 많이 잘못된 표준이 아니라면, 그 표준이 도움이 되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표준이라면 이왕 공부하는 김에 그거 취득하는데도 도움이 되게끔 하면 좋겠죠. 뭐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를 가르치는데 뭐 100% 자격증과 똑같이 가르치진 않을 건데, 그 분야에 도움이 되게끔 약간 이제 과목을 방향을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지만 바지다. 바지론. 이게 인터넷에 유명한, 몇 년 됐어요. 이거 몇 년 된 그 유명한 그 과외 선생님과 학생의 카톡 대화 짤인데, 이제 남 선생님과 남학생의 대화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그걸 제가 이제 약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컨버전을 했어요. 보시면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개 같은 로그는 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여친 없는 놈이 집에서 별 보다가 거리가 너무 길어서 귀찮아서 만든. 되게 멋진 말이에요. 이 선생님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올린 분이 이제 대학교 학생인 거죠.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과외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을 맺은 학생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학생이 있긴 한데, 네, 뭐 잘 됐죠. 저보다 더 잘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저도 비슷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카카오톡은 없었지만. 아하. 네, 지금 이거 선생님 대신 선배님으로 제가 컨버전을 했습니다. 선배님, 근데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닥치고 공부나 해 제발. 나도 너 때문에 나 심란해. 선배님,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선배도 품질기사 땄는데 여친도 없으시고 전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그냥 요리 같은 거 잘하면 안 되나요? 상훈아, 사회에서 자격증 이런 건 옷 같은 거야. 비유하자면 그건 바지 같은 거. 물론 원빈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여자가 꼬이겠지. 너나 내 얼굴로는 바지라도 입어야 사람 취급 받는다. 역시 기사는 다르네요. 근데 선배는 바지 입으셨는데 왜 여친이. 결론이 슬퍼지죠?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고 여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헌옷수감해서 바지라도 꺼내보려면 닥치고 풀어라.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바지를 갖춰 입는다고 여러분들이 만능이 되거나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산업공학도로서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지라도 입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자식 뭐지? 길거리에 여러분은 바지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내재적으로는, 안쪽으로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피해 다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바지를 갖춰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격증을 바지에 비유한 요 카톡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대학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자격증 바지론 말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격증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바보가 하나 있는데요. 설득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15개씩 검사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지금 어느 그 되게 유명한 바보 캐릭터죠. 인터넷에서 밈으로 많이 쓰이는, 원래는 아마 게임에 나왔던 캐릭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누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왜 좀 10개씩 검사하고 있는데 왜 15개 검사를 하라 그래. 귀찮게. 뭐 또 바꾸라 그래. 그런데 뒤에 품질 기사 이렇게 이제 아우라가 있으면, 한창 때 SBS 자막처럼, 요즘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한창 때 볼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그 엑스맨 뭐 이런 옛날 예능 보면은 자막이 팡팡
팡팡 이렇게 나오죠. 오오오오 뭐 이렇게. 네, 춤출 때 you know 오오오오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품질 기사 이렇게 뒤에 후광이 비치면 그 사람이 똑같이 멍청한 표정으로 멍청한 말을 해도 어머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하죠. 뭐 꼭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이런 말발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옳은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표준에 따른 건지 어떤 규칙에 따른 건지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그 상대한테 받아들여지는 그 바지를 입고 설득력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자격증을 딴다고 뭐 엄청나게 뭔가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왕 품질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과목까지 들으면 세 번째로 듣게 될 텐데 세 번이나 한 분야의 교과를 물론 좀 조금씩 다르지만 들었다면은 이왕이면 그걸로 성과를 거두면 좋지 않겠냐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그 품질관련 기사 필기 교과목이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경영, 실험계획법, 생산시스템, 그리고 신뢰성 분석까지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개를 제가 2학점짜리 한 과목에 한 학기 만에 다 문제풀이를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론 설명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뷰하듯이 짧게 설명을 해야 돼요. 통계적 품질관리나 품질경영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교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좀 요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험계획법, 생산시스템, 신뢰성 분석은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교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교과에서 배웠던 거랑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요약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다 한 학기에 하긴 좀 어렵고 우선은 요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요거 세 개랑 사실 신뢰성 분석까지는 조금 관련이 있어요. 뭐 생산 시스템도 관련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다 같이 포함이 됐겠죠. 하지만 우선은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조금 관련이 있는 요 교과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경영, 실험계획법.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아주 기초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지금 애기가 울고 있는데 3개라고 해도 뭐 우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상황에서 그 5개 중에 한 3개 범위 정도를 다 커버하는 걸 목표로 하고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스캠으로 할 거예요. 스캠.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이론 공부는 이제 플립러닝 스타일로 뭐 이건 뭐 온라인 수업 진행이 됐든 오프라인 수업 진행이 마찬가지지만 그냥 생으로 동영상으로 보통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짧게 리뷰를 하는 그 과목에서라면은 뭐 몇 주간 다루어야 할 내용을 후루룩 해서 그냥 요약해서 요런 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요런 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하고 쓱쓱쓱쓱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플립러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 살려줘 이런 상태가 되겠죠. 네, 쓱쓱쓱쓱.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쓱쓱쓱쓱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좀 몇 달 전이에요. 네, 되게 초췌한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교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교과입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교과예요. 날로 먹겠다는 거냐? 생각해보시면 3과목을 이렇게 플립러닝으로 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날로 먹으려면 굳이 교과를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지.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적힌 것처럼 대학은 피도 눈물도 없고요. 제가 그 교재에서 문제를 정해줘서 숙제도 낼 거고요. 과제도. 그 다음에 퀴즈도 몇 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은 퀴즈로 낼 거고 그리고 이제 기사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사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들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것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내서 퀴즈로 과제로 이렇게 내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이 되겠죠.
이거 뭐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퀴즈 냈던 것들에 대한 리뷰를 제가 뭐 그 주차에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차에 할 수도 있고 리뷰를 할 거고, 또 이제 제가 과제로 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을 하게끔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문제를 그 과제를 냈으면 하나 혹은 두 개를 반드시 질문을 하게 할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냥 일단 골라놓고 그게 왜 어려운지를 쓰게 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 그게 잘 안 돼서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쓰게 하면 쭉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한 걸 모아서 그 다음 주차 강의 나갈 때 동영상의 앞부분에 요걸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뭐 아주 많으면 이제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쓱 요약 정리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리뷰하고 또 질문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했어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작은 글씨로 이해 못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첫 몇 주 동안 제가 약간 푸시를 해보면서 문제 양을 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서 소화를 하는지를 감을 잡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점수 배점이 좀 낮고 좀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점수 배점을 올릴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만든 과목이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결국은 기출 문제도 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엔 4개, 점심엔 2개, 저녁엔 3개인 것은 뭐 이런 퀴즈가 있다라고 치면 의혹 뭐 크크 뭐 이렇게 하는데 정답이죠. 네, 이런 스핑크스 관련 유머 중에는 이거 마음의 소리에서 나왔던 거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거는 아침엔 4발, 저녁에 2발, 아침엔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10발인 것은, 그럼 도대체 뭐지? 10발? 어떻게 10발이지? 진해인가? 막 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했더니 친구가 변신 괴물 이러면서 정답을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1990년대 개그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퀴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꼬아서 내는 퀴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내는 것 중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런 스핑크스 퀴즈처럼 개념 위주의 퀴즈를 많이 낼 거고요. 제가 내는 퀴즈는. 근데 반대로 제가 인클래스에서는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개념 위주의 문제를 내겠지만, 실제 이제 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나 혹은 기출 문제 스타일의 문제를 과제로 제가 낼 때는 갑자기 밑에 이그잼처럼 John has 4 apples and gives one away. 존이 사과 4개가 있는데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었다. Calculate the mass of the sun. 태양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지.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좀 봤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진 않고, 이번 학기는 여러분한테 계산기를 강요하진 않을 거니까 계산기로는 연습을 해보시고 계산기를 강요하진 않을 거니까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내면.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론을 알긴 알아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사 시험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뭐 달달달달 외우라고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긴 알아야죠. 몰라도 된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야 차를 몰죠. 이건 뭐 예전 품질 검사 때나 SQC 때도 제가 늘 강조하던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론을, 개념은 잡아놔야 돼요. 개념 뼈대는 잡아놓고 그 뼈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라는 얘기지, 다 필요 없고 문제만 보고 한 학기를 끝낼 거야, 그렇게는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는 제가 그 과제나 퀴즈를 내지도 않을 거고 시험을 그렇게 내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네. 자, 뭐 좀 떠들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무 환경으로 해요. 네, 스프레드시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됨 이런 표정을 짓겠죠. 네. 왜냐면 기사 시험은 외워야 되고 계산기로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진짜 기사 시험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계산기 쓰는 법과 이 암기 때문에, 물론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체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을 많이 까먹었던 학생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문제를 푸는 능력을 좀 기르고 안 다뤘던 두 개 교과랑 방금 말씀드린 계산기 쓰는 능력이나 암기하는 능력은 원래 겨울 방학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내년 봄에 있는 필기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사실 기사 시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로 기사 시험 보고 와 뭐 이렇게 강요라도 뭐 반 강요라도 해볼 텐데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전체의 60%보다 조금 많이 차지하는 과목들의 이론적 배경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습득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고 그다음 계산기로 푸는 능력과 암기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한 건 겨울부터 다시 공부를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어디 그 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얘기예요. 나도 쓸모가 있을 걸.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디선가는 다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그 살면서 먹고 살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뭐 AI가 얼마나 발달할지 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형태로 이제 사회를 바꿔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소득이 진짜 뭐 이루어질지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좀 다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비전의 범위에서는 우리의 전문성을 그래도 갖고 있는 편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여러분들 혹은 다른 교과에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분야의 교과를 좀 들었다면 그걸 토대로 조금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쓸모 있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들이 나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잘 해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재밌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길어졌네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네, 방학 동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늘 그렇듯이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방학 때도 교수님들은 그냥 학교에 나와요. 네, 매일매일 학교에 나옵니다. 네, 매일매일 학교에 나왔고요. 매일매일 일을 했고요. 네,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일상입니다. 네, 다만 그 수업을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의 방학에는 좀 더 즐거운 일이 많았기를 바라고요. 뭐 줌으로 만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채팅이나 뭐 카카오톡으로 만나건 어떻게 만나건 이번 학기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준비 잘 하시고요. 푹 쉬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학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